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월 17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묘한 갈등, 묘한 힘겨루기, 묘한 삿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제 저녁에 어제 16일 국무총리실 공간 있죠. 네. 거기에서 당정청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여기 이제 집값 때려잡자 하는 것이 이제 폭등하고 있으니까 집값 때려잡자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안 된다. 4월 15일 총선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 펄펄 뛰고,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신동호 씨라고 있어요. 네. 신동호 씨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스라이터, 스피치라이터입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모든 연설 말은 다 이 신동호 씨가 글을 쓰는 건데, 신동호 씨가 최근에 그 임미리 고려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임미리 교수를 대놓고 지금 보면 고소 고발했다가 취하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지금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과하고, 민주당은 나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좌파들 진영에서 뭐 진중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고발하라 하니까, 문파들이, 이른바 문구로 오소리들이 실제로 보면 임미리 교수를 계속 보면 선관인이 어디니 계속 고소 고발하니까, 드디어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민주당 이해찬도 빨리 사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전선이 복잡하고. 네. 그 부동산 대책은 네.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국가만능주의 네. 관여하고 네. 규제하고 네. 징벌하고 국가 네. 권력도 우리 징벌해가지고 네. 뭐 강남 집값 때려잡. 그 부동산의 안정적인 공급이 먼저인 것인지, 네. 그 지금 그 저출산 대책을 위해 네. 가지고 결혼을 앞둔 정년기에 20대 30대들이 네. 집을 쉽게 구하기 위한 것이 목표인 것인지,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또 공급하고 네. 이런 공급 사이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그럼 서울 강남의 집값을 때려잡으면 20대 30대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 강남 집을 사기가 쉬워지나요? 원래 강남집 사기 어렵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지. 없죠. 그러면 그걸 두들겨 막으니까 뭐 수용성, 뭐 그 인근 지역들, 예, 수원, 용인, 용인, 성남 이런 데 성남. 값이 올라와서 그걸 또 때려잡으면은 네. 집값이 떨어지면 그 경제적인 후과는 그냥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초 12월 16일, 지난해 12월 16일 이른바 1216 대책이라고 내지 않았습니까? 강남 다 때려잡겠다, 서울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성난 민심에 대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강남에서 증오심. 집값 올라가는 놈들이 이익을 못 받도록 우리가 그 두더지 뭐 하듯이 톡톡톡톡톡 계속 때리겠다라는 건데, 네. 그 민주당은 그거 받아들이지 왜 안 받아들여? 아니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남과 서울 집값을 때려잡으니까 이게 수원과 용인과 성남으로 풍선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 2몇 % 올랐대요,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정부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것도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민주당 왜 반대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냐니까 지금 이 수원, 용인, 성남에 지역 13개입니다, 지역구가. 그 중에 8개가 민주당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집값 때려잡으면 그 민심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표 안 주지. 일산도 누구야? 김현미는 다 때려잡았는데, 장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출마 안 했잖아 이번에. 모르고 어렵게 생각해. 자기는 장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부하는 다 그냥 토치를 놓고 내가 가봐야 되질 않는다. 예민한 분들이고 심각한 분들이네. 김현미. 아유, 여기 일산 물 옛날 같잖아요. 물 아주 나빠졌어요. 물 나빠졌어.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선거 코앞에 지금 60일도 안 남았는데 그 대책 발표하면은 표 무조건 떨어지는데 쉽게 해서 지금 8개 있는 의석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입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밀어붙일 기세예요. 하여튼 뭐 선거 앞두고서 벌어지는 풍경인데 네. 저는 때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망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뭘 하겠느냐 이거야. 그럼 집값을 자 10억 하는 거 7억 6억으로 떨어뜨리면 젊은 아이들이 그 집을 20대 30대들이 집을 사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사나요? 왜 그래 왜? 이 사람들이 민주당. 왜 민주당한테 욕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또 국민들을 갖다 베네수엘라 같이 모두가 뭐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참 그런데 어쨌든 임미리 교수권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임미리 교수권도 마찬가지예요. 사과해야지 왜 또 안 해? 안 하면서 계속 보면 임미리 교수 원래 그 사람은 안철수 씨의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냥 물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파들이 그야말로 보면 임미리 교수 그래 뭐 너희 고발하라고 나 계속 고발하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자기들이 자랑 삼아서 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임미리를 또 고소 고발했다. 누구를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동을 나선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 문고 로소리들한테 물려 죽겠네. 그 정상적인 정상적인 문고로 소리도 물려 죽습니다. 문고 로소리 물려 죽죠.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네. 당연히 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수 있고 신문 칼럼에 문재인 대통령 만세 대통령 뭐 오래오래 하세요. 그 문비 5천가를 써야지 속이 후련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문고 로소리들 문바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문프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오라. 그러면 꼼 질리고 신문을 만들든지 따로. 근데 그래서 지금 신문 방송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신문은 뭐 저 문비 5천가 부르는 신문들만 방송을 하는데 아직도 그 모자라? 김 시장. 근데 임미리 교수가 지금 어느 신문에 기고한지 기억 혹시 안 나세요? 경향신문 아니에요. 여당 기관지 비슷한 경향신문에 쓴 것조차도 이제는 요만한 비판을 고사하고 요만한 찍소리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해찬과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만 취소했을 뿐이지 결코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호 씨가 보면은 뭐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는 장황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 임미리 한 잘도 안 나는 있는데 이것도 임미리 사태에 대한 거라고 어떻게 단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뭐 수는 많이 쓰는 거야. 또 무슨 이렇게 또 설명을 했구만 언론에서. 이게 이게 사실은 백풀. 신동호가 백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 출신 신동호가 쓴 글인데 예. 이게 사실은 임미리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대응할 걸 요구하는 글이다라고 설명해 주자면 모르겠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광 실장도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신동호 이 시인 신동호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 쓴 글 보고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이분이 글을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체인 거예요. 민주당도 네. 그렇게 좌파 뭐 종북 주사파 얘기 듣고 우리 사회주의야. 저기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난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에 맞게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야. 네. 이 뭐 자본주의 뭐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가다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비판하면은 또 뭐 표 떨어진다고 그러고 왜 표를 걱정을 해요? 이념과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문주주의가 그리고 신동호 씨의 이 글 자체가 이 문재인 정권의 애매모호하고 참 희한한 그 속성을 드러낸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리 얘기가 아니고. 저는 딱 읽는 순간 뭐 해설은 또 옆에 백풀해갖고 뭐 임미리 사건에 대해서 요즘 이러고 이제 문구로 오소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글이라고 설명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대통령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실제 보면 모든 대통령이 나오는 모든 말과 글이 다 이 친구의 손을 거쳐 나오거든요.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이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저도 그런 느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 강원국 씨라고 있어요. 네네. 강원국.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네.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 뒷부분에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연설 비서관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간명한 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그리고 그 연설문이 어떤가에 대해서 네. 항상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아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네. 야마다 야마. 핵심 있죠. 핵심을 예. 이게 늘 구술을 해주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무슨 뭐 8.16 경축사 같으면 서로 얘기를 하고 한두 시간씩 얘기를 하고 네. 그걸 정리하게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연설비서관 끝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선임행정관 그 시절에 네. 갖다 주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은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까만 볼펜 해가지고 새카맣게 다 고쳐가지고 주문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나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그리고 그거 고치면 끝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신동호 씨가 아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저 애청자님들 요즘 뭐 인터넷 잘 활용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죠. 제목이 파국을 걱정하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이 뭔 글을 쓰면 내가 왜 이 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요 앞대가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람의 글은 앞대가리에 자기 더군다나 페이스북 글이 뭐 얼마나 길게 쓰는 그럼요. 거야.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저 애청자님 한번 읽어보죠. 새로운 천사 앙겔루스 노부스는 불안해 보입니다. 유토피아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디스토피아일지 모를 미래로 네. 천사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는 날개를 접어 과거의 파편들을 줍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야 소야. 자, 그 다음에 좀 아니 여기 두 번째 대목에 있는 끝부분 읽어드려야 돼요. 네. 서사를 공유해보지 못한 사람은 네. 항상 배반의 이유를 찾고 네. 결국 진보를 견디지 못합니다. 네. 폭풍을 견딜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이게 또뭔 헛소리야 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암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연설비서관 글이 김 실장, 네. 제가 드디어 8년 만에 숙제를 풀었어요. 네. 8년 만에? 문재인 씨가 맨날 말만 하면 옛날 김종인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하고 스타일이 100% 일치하는 싱크로율 일치하는 연설비서를 고른 거예요. 야. 제가 이거 뒤에도 한번 예, 그래요. 별표를 해가지고 그 또 설명을 해요. 글이라는 건 부연 설명 필요 없게 그냥 간단하게 써야 되는 게 무슨 네. 연설 뒤에습니다. 오늘 이 양반 쟤 미안하네. 하여튼 읽고 받은 느낌 언론에서는 인밀히 사태에 대한 예.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코멘트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읽고서 이게 뭔 글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예. 파울 클레와 발토 벤야민의 대화 새로운 천사는 왜 역사적 천사인가 3부 서사의 빈곤 진보의 외로움의 대화 중에서 예. 이 책은 뮌헨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은 1933년 출간된 직후 압수 폐기되었으나 예.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관장으로 있던 1980년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새로운 천사라는 책의 모양이네요. 예. 아르헨티나로 비시한 나치 전문문학의 은밀한 이거 뭐야 이게? 아이 참 걱정이네요. 자, 우리 신동호 씨 걱정할 거 아니고 문재인 씨 걱정할 거 아니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끌고 하여튼 이 글이 네. 이 글이 민주당의 인밀히 사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것이 관변 언론의 해설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수원과 용인과 성남을 두은 집값 때려잡기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 그다음에 민주당이 갈등을 벌이는가? 또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해찬 씨와 민주당이 인밀히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신동호 비서관이 이걸 날렸고 이것이 사실은 그거였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세력은 문재인 권력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 그다음 2022년 대선으로 민주당 정권의 재상출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과 문재인과 이해찬 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는 사람 간의 갈등이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 신동호 씨는 미안해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려고 정리를 해보면 네. 요 안에 들어있는 문구 몇몇이 네. 지금 진보의 과격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의미 있는 것만 떼면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절주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 쭉 갖고 그 다음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됩니다. 네. 시대에 맞춰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의 글을 제가 데스킹을 봐주면 이거 딱 세 개.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됩니다. 네. 시작됩니다. 네.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합니다.
요겁니다. 딱 그거 갖다 이렇게 길게 썼으니 참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는 이유를 알 법하고 어쨌든 문재인도 이제는 흘러간 물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이해찬은 흘러간 물을 서서히 차별화하면서 흔히 차별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화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기들만의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